안녕하세요, 사무리대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처음 접한 알린이 입장에서 R을 처음 시작하는 알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R로 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좀 느껴본 걸로는 R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엑셀이나 액세스와 같이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동작을 한 결과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코드를 쭉 짜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씩 실행시켜서 가는 것이다 보니 한꺼번에 좀 여러 가지 명령어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실행을 시키면은 중간에 뭐가 잘못되거나 꼬였을 때 어디서 꼬였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해야 되는 작업들을 가능한 한 잘게 쪼개어서 한 단계씩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처럼 R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좀 중요한 팁인 것 같고요. 뭔가 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R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글에서 R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R과 관련되어 있는 검색을 하려면은 처음에 R을 치고 R이라는 글자를 하나를 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질문 내용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루프 펑션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고 하면 R 한 칸 띄우고 루프 펑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위 검색이 올라가 있는 내용들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밑에 바로 활용하기 좋은 소스 코드라든지 이렇게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R을 쓰다 보면 뭔가 내가 고민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능을 이미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패키지들을 좀 찾아서 유용한 패키지는 많이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패키지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오늘은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패키지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R을 처음 다루면서 데이터 다루는 데 사용했던 dplyr이라는 툴이고요. 하나는 ggplot2라는 패키지로 이 ggplot2라는 패키지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패키지입니다. 처음에 이 두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install.packages 갈로해서 따옴표 ggplot2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지를 한번 깔아줘야지 되고요. 이 패키지가 깔리고 난 다음에는 라이브러리를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ggplot2라는 이름으로 해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ggplot2라는 툴은 그 그래프를 그리는 툴인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라고 사실은 mpg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mpg를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아래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정보는 그 미국의 이제 차량들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어느 제조사에서 만든 어떤 모델 배기량이 어떻게 되고 연식이 어떻게 되며 실린더 숫자가 어떻게 됐을 때 그리고 오토일 때 매뉴얼일 때 이게 전륜구동, 사륜구동, 후륜구동일 때 도시에서의 연비,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등의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mpg라고 되어 있는 거는 ggplot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좀 데이터의 결과를 보고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pg 이렇게 대문자로 먼저 좀 구분 짓기 위해서 mpg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as.data.frame으로 해서 여기에는 ggplot2에 콜론 2개 하고 mpg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mpg 값으로 요 밑에 있는 ggplot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mpg를 누르면 이 테이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친숙한 표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에서 이 명령어를 주는 형태는 처음에 ggplot 그 다음에 갈로해서 여기 안에 데이터 이름 mpg가 되겠죠. ae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처음에 x축으로 들어갈 값 Y축으로 들어갈 값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플러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프는 GEOM 하고 언더바까지 하면 여러 가지
제공되는 그래프 형태가 아래 표시로 뜨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골라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요 산점도를 한번 좀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는 포인트고요. 포인트 이렇게 하고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갈로까지 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X값하고 Y값으로는 MPG에 있는 값들 중에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플롯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봤을 때 도시에서의 연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도 좋은 이런 직선의 선형을 가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gg플롯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플롯에서는 요 같은 점에 중복해서 점이 찍혀 있더라도 점 하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좀 더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옵션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 안에 알파라는 값을 넣으면 투명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투명도 자체를 0.1, 10% 수준으로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이꼴 0.1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조금 다르게 점이 한두 개만 있는 점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고 여러 겹 찍히는 점들은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시가 돼서 어느 점이 더 많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산점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산점도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카운트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이 중복되는 점이 많을 때는 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주는 이런 조금 또 다른 형태의 산점도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제공하는 플롯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의 방향에 맞춰서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도 R 띄우고 ggplot2 이렇게 해서 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데다가 잘 만들어진 그래프 갤러리 같은 곳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가면 앞서서 고민하고 잘 만들어 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플롯 중에 하나인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이번에 그릴 것은 어떤 것을 비교를 해서 그려볼 거냐면은 DRV, 그러니까 전륜, 후륜, 사륜 구동에 따른 연비 비교, 고속도로 연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그대로 일단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여기 CTY가 아니라 X값으로 대신 들어갈 것은 DRV, 그리고 이번에 그릴 것은 박스 플롯이니까 GOM 언더바 박스 플롯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박스 플롯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박스 플롯만 봤을 때 좀 심심한 감이 있으니 약간 색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XY 값을 넣은 다음에 다시 콤마 컬러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컬러 옵션을 컬러 이꼴 DRV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이렇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로로 하나의 좀 구분선을 오렌지색의 구분선을 그어서 내가 좀 표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그래프를 하나를 더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플러스 하나 더 해주고 GOM 언더바 이번에 가로선이기 때문에 호리즌 라인이라는 뜻으로 H 라인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갈 값은 Y 인터셉트 값으로 한 25 지점에 선을 긋는데 이 선은 컬러를 오렌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렌지 선이 하나가 더 추가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ggplot에서는 이제 어떤 명령어가 추가될 때마다 뒤에 플러스를 붙이면서 어떤 옵션을 더 가해주고 내용을 추가하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가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패키지는 DPLYR입니다. 요것은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처음에 한 번도 이거를 실행을 한 적이 없다면 인스톨부터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설치를 했던 적이 있다면 바로 라이브러리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DPLYR 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 이제 이 패키지를 이제부터 쓸 수가 있고요. 이 패키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필터, 그룹, Summarize, Select, Join 등등을 사용합니다. 특히 Join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데이터를 추적해 가면서 할 때 그 값들을 서로 연결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이 방법을 한번 썼었고요. 이번에는 여기 만든 MPG 값을 기반으로 해서 필터를 하고 그룹을 짓고
셀렉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을 때 이 드라이브 형태를 4가지 형태로 하면서 전륜, 후륜, 사륜에 대해서 모두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사륜구동은 빼고 전륜구동과 후륜구동끼리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에 대한 값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mpg 필터된 값을 보겠다라는 테이블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넣는데 mpg 값을 넣긴 넣습니다. mpg 값을 넣는데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은 필터 별로 해서 drv 값이 f이거나 또는 drv 값이 r인 값만 보겠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요 mpgf라는 값이 이쪽에 생겼고요. 요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면 다른 값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drv 값이 f 값으로만 나가는 걸로 보니까 f 값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두고요. mpg f에 달러 표시 drv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요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어떤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명령어고요. 요 mpgf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데이터가 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 명이 되겠고요. 달러 표시를 하면은 거기 있는 것 중에 어떤 데이터 값을 가져올 거냐라는 거에 drv에 해당하는 항목만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f하고 r만 이렇게 값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제대로 2가지 값만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용했었던 ggplot 요거 그대로 가져오고요. 여기 mpg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만 mpgf로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2개만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룹 바이로 값을 묶어서 서머리 된 값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mpg 값 중에 그룹 바이 그룹 지어서 묶어서 그 서머리 된 값을 구하는데, 어떤 값을 그룹을 지을 것이냐면 drv 값을 그룹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summarize average 값은 min HWY 고속도로의 그 연비 평균값을 구해보고요. 연비의 max 값 equal max HWY min 값은 min HWY 컨트롤 엔터 하면은 요 값이 또 실행이 되는데, 요 그룹이 된 값은 이렇게 보면 그룹이 된 값을 보면 이렇게 이 4가지 형태에 대해서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륜구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앞서 했었던 필터 명령어를 여기 한 번 더 추가를 시키기만 하면 또 필터까지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그룹 바이 앞에다가 필터 넣어주고요. 이와 같은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엔터키를 눌러서 줄을 바꾸더라도 이 전체를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명령어는 이상 없이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터를 먼저 한 다음에 필터한 결과값에 대해서 그룹을 매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서머라이즈 된 값을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값을 보면 아까 전에 있었던 3개의 값이 아니라 f하고 r에 대해서만 요 평균값, 맥스값, 민값을 구해서 이렇게 표로 서머라이즈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렉트 값은 내가 보고 싶은 값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g select mpg 값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select를 한다.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냐면 drv와 cty 그리고 hwy 값만 가지고 올래.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항목의 숫자는 동일하지만 줄은 3줄만 들어가 있는 요 s 값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값들 뭐 매니팩처링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값들 관심이 없는 값들은 버리고 내가 관심 있는 값들만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작은 테이블로 만들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R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인 데이터를 다루는 패키지와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다뤘던 패키지는 결국 이 2 패키지로 필요한 결과들을 얻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R이라는 패키지가 원래
통계학 툴로 굉장히 각광받는 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막강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하기도 한 툴이고요. 시간을 내서 익혀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방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